네,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3교시 영어 영역에 대해서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을 소개할 김영입니다. 영어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쉽게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반복되는 유형의 완벽 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영어 검정고시의 기출문제 약 5개년 정도를 분석했을 때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 구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어 영역을 완벽하게 학습하고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범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어휘, 문법, 대화, 그리고 독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을 꼽으라고 하면 독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영역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휘와 문법, 대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문제가 독해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독해를 반드시 넘어야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학습 전략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휘입니다. 어휘는 쉽게 말하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어는 영어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단어, 수거, 어휘 관계, 다이어가 있겠는데요. 먼저 기초단어는 꾸준히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단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처음엔 조금 부족할지라도 천천히 채워나간다는 학습 전략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명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근 기출을 분석을 해봤을 때 동사나 형용사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사를 가리지 않고 암기하시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수거는요, 단어들이 짝꿍을 이룬 것인데요. 예시를 보면 agree with,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come up with, 어디 어디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사실 come만 생각했을 땐 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단어의 뜻만 외우기보다는 이 전체의 표현의 의미를 익혀야만 하겠습니다. 한글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희도 맞서다라는 단어의 예시로 봤을 때 어디 어디 애가 무조건 짝꿍이잖아요. 문제가 맞서다 아니면 문제를 맞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애가 맞서다의 짝꿍처럼 다니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나 다른 단어가 짝꿍으로 와서 새로운 뜻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관계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단어 관계가 서로 반대인지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지 빠르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빅과 스몰, 빅은 크다고 스몰은 작다인데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포함 관계나 서로 비슷한 관계가 아니라 반대이겠죠. 그리고 컬러나 옐로우 같은 경우는 색 안에 노란색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반대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선지들의 관계가 다들 나오는데 그 관계를 하다만 다른 관계를 빠르게 찾는 것이 어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인데요. 하나의 단어가 문제나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의미로 쓰이는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죠. 배라는 단어도 저희 몸 안에 있는 배가 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있듯이 영어도 같은 단어지만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워두면 독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법인데요. 사실 문법의 문제 비율은 적긴 합니다. 그러나 문법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독해 유형의 개념이자 기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둔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 그리고 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전치사 이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 위에도 많은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 번쯤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화인데요. 대화 유형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서 문제에 대한 걸 파악하는, 보통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형이 나오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속담 같은 경우는 아마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직독직해 하여도 바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조금 어렵거나 단어의 의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다면 주변 문장들을 해석을 하면서 맥락에 주목하면 풀리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정인데요. 심정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는 문장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감정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문장의 대화에서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겠죠. 반대로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동사라던가 직접적인 형용사가 안 나와도 그 사람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이나 감정이 나오면 2 유형으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소인데요. 관련 돈이 아니라 관련된인데 장소 같은 경우는 관련되거나 반복되는 단어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 하면 밑에 나오는 인물이나 물건 그리고 행동 중심의 단서들, 그러니까 즉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유달리 반복되거나 중요한 단어들에 주목하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빈칸인데요.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이 있는 앞뒤 문장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빈칸이 보통 의문문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의문문에 대답하는 형태의 빈칸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이라면 대답에 빈칸이 의문문에 뜰려 있다면 그 대답에 주목하시거나 아니면 빈칸이 대답에 뜰려 있다면 앞서 나오는 질문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주제인데요. 주제 같은 경우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고 반복되는 단어나 유사 표현에 주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언제까지는 학습 전략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대화에 나온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독해인데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팁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문제를 풀면서 체득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자면 대명사 지칭 추론하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it이 나오는데 그 문장에서 it이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를 찾는 문제인데요. 단수나 복수 그리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그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함된 문장에서 주제나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나 혹은 어렵게 나온다면 문장 전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의미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인데요. 목적 같은 경우는 문장의 처음과 마지막, 사실 저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는 말은 문장의 처음이나 가장 마지막에 보통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목을 하시거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유도하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예를 들자면 뭐뭐 해라, 명령문의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명령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글을 썼겠죠. 그래서 행동을 유도하는 문장을 찾는 것도 문제를 빠르게 푸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용일치와 불일치인데요. 내용일치와 불일치 같은 경우는 문장의 지문,
그 지문과 선지, 문제들을 번갈아가면서 풀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보통 순서대로 선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지문 읽고 선지 읽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제인데요. 주제도 마찬가지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고 예시를 든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과 마지막에 주목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주제라는 것은 그 문장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문장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빈칸 추론인데요. 추론이야말로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단어에 꽂히시거나 특정 문장에 꽂히셔서 그것만으로 이 빈칸을 추론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글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문장 넣기인데요.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를 확인하며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결어 같은 경우는 but, however 같은 경우에는 글의 흐름이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연결어 뒤에 나온다면 앞에 있는 내용과는 반대 의미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연결어나 지시어, 대명사를 확인하면서 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질 내용 찾기인데요. 이어질 내용이라는 것은 그 문장 지문에 나온 마지막에 나온 문장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으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 봤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만 읽으신다면 글의 전체 흐름을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며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실용문 정보 파악하기인데요. 사실 이 유형은 내용 일치 불일치와 비슷해요. 네, 하지만 그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 불일치와 비슷하게 지문과 선지를 번갈아 가면서 풀이하되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형별 풀이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독해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같이 풀이하면서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